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오 신부님이 흘리는 피에서는 좋은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비오 신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오 신부가 흘리는 피에서는 향기가 났다. 비오 신부가 오상을 받자 수도원장 파올리노 신부는 서둘러 그 사실을 관구장 신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렸다. 관구장은 비오 신부의 상처를 사진 찍게 하고 사진을 로마의 수도원 본원에 보내는 한편 의학 박사 로마넬리를 현장에 불러 그를 진찰하도록 했다. 로마넬리 박사가 1919년 6월 처음 산 조바니 로톤도에 왔을 때 그는 비오 신부가 향수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여 매우 언짢아했다. 그래서 그는 비오 신부의 동료였던 발렌티노 신부에게 향수를 그토록 많이 쓰는 카푸치네 신부가 어떻게 성인이랄 수 있겠소? 라며 탄식을 했다. 카푸치네 신부가 향수를 쓰다니요? 그랬다간 끝장이죠. 그건 향수가 아니요, 의사 선생. 바로 향유 냄새를 내는 비오 신부의 피지요. 이에 로마넬리 박사는 머리를 흔들며 여기 전설이 또 하나 생기겠군요. 썩은 피는 고약한 냄새를 내는 법이라고요. 하면서 혼잣말을 했다. 사실 비오 신부의 상처에서는 출혈이 심했고 어떤 처방도 무용지물이었다.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한 의사는 다시 비오 신부의 방으로 갔다. 그리고 실망했다. 이번에는 아무 향기도 없었다. 좋은 향기도 나쁜 냄새도 없었다. 뭐라고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틀 후 떠나기 직전에 그는 갑자기 전에 맡았던 것과 똑같은 짙은 향기에 휩싸였다. 다만 몇 초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그는 다시 이 수수께끼에 휘말려 버렸다. 며칠 뒤 그는 관구장 신부에게 보고했다. 이것만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그것은 자기 최면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아무도 이 현상에 대하여 저에게 설명해 준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최면이었다면 저는 연달아 또는 여러 번 맡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말해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비오 신부의 상처를 검진했던 페스타 박사 또한 이렇게 증언했다. 첫 번째 검진 때 나는 옆구리 상처에서 피에 흠뻑 젖은 수건을 떼내어 현미경으로 검사하기 위해 로마로 가져왔습니다. 나는 후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수건에서 나오는 어떤 향기도 맡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일행들이 갑자기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지요? 이런 고급 향수는 처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어떤 향기와도 비길 수가 없군요. 도대체 무슨 향기입니까? 라며 물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작은 상자에 그 수건을 가져왔다는 것을 몰랐고 또 창문이 열린 채 빨리 달리는 자동차 안은 통풍이 충분했는데도 어떤 뚜렷한 향기를 맡고 나에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은
15분 정도 계속되다 갑자기 사라졌고 사람들은 화제를 딴 데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돌아온 나는 그 수건을 내 방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이나 진찰받으러 온 많은 사람이 이 멋진 향기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구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제 비오신부의 피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향기를 직접 맡고 증언하는 사람, 또 그 향기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사실 비오신부의 피에서뿐 아니라 신변 물건이나 심지어 그의 손이 닿은 물건에서도 향기가 나곤 했다. 한 번은 아일랜드에 사는 도널드 오코너라는 사람이 산 조바니 로톤도에 왔다. 처음에 그는 비오신부를 존경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좀 지나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미사에 참여한 뒤에는 생각이 좀 달라졌고 고해소 안의 비오신부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용기가 없었던 그는 제의실에서 비오신부를 만났을 때 바로 손에 입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가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그 앞에 꿇어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때 그는 이를 이렇게 말한다. 나의 입술이 그분의 손을 덮고 있는 반장갑에 닿았을 때 나는 뭔지 모르는 강하고 스며드는 듯한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나는 감동되어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멋진 경험으로 그것은 하늘을 미리 맛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오신부의 향기는 먼 거리에도 작용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진 것이 틀림없었는데 비오신부는 향기의 은사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끌어들이고 위로하고 경고하는 데 사용했다. 영국에 사는 폴란드 신혼부부는 어떤 어려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비오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에게 도움을 청해보라고 했다. 부부는 비오신부에게 편지를 썼다. 하지만 답장이 없었다. 그들은 비오신부를 직접 만나 도움을 청해보기로 하고 산 조바니 로톤도로의 여행을 시작했다. 영국에서 이탈리아의 아풀리아 지방까지는 머나먼 길이다. 그들은 스위스 베른에서 일단 내렸는데 여행을 계속해야 할지 초조한 느낌이 들었다. 비오신부가 만나주지 않으면 어쩌지? 떠나올 때 사람들의 말로는 비오신부가 격리되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긴 여행과 돈의 지출은 말짱 헛것이 아닌가. 때는 저녁이었다. 그들은 누추한 여관방에서 머리를 맞대었다. 돈을 아낀다고 그들은 최하급 다락방을 얻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추위에 떨면서 궁리한 끝에 그들은 집으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상쾌하게 스며든 강한 향기로 그들은 기분이 좋아져 크게 위안을 받았다. 민첩한 부인은 옷장과 벽장을 다 열어보았다. 어떤 건망증 있는 여행자가 향수병을 두고 간 것이 아닐까 해서였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었다. 조금 후 그 향기는 사라졌고 방은 다시 하수구와 곰팡이 냄새로 진동했다. 놀라서 여관 주인에게 물었더니 장미꽃 향기와는 진짜로 거리가 먼
자기 집에서 손님이 향수 냄새를 맡았다는 말은 처음 듣는 얘기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젊은 부부는 힘을 얻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여행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 조반니 로톤도에 도착한 그들은 곧바로 비오 신부를 찾아갔고 신부는 두 팔을 벌려 그들을 환영했다.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아는 남편이 더듬거리면서 몇 마디 말을 했다. 편지를 드렸습니다만 신부님, 답장이 없으시기에. 그래요? 내가 대답을 안 했다고요? 그날 저녁 스위스 여관에 아무 냄새도 안 났어요? 비오 신부는 짧은 몇 마디 말로 그들의 곤궁을 해결해주고 그들과 작별했다. 황홀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에 넘친 그들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비오 신부가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주는지 알았다. 이러한 작용을 하는 비오 신부의 향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비오 신부는 누구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직의 확고한 목표 또는 가능한 한 좋은 일을 위해 향기를 보냈다. 가까이서나 멀리서나 그러한 작용은 똑같았다. 비오 신부의 향기로 사람들은 생기를 되찾고 용기를 얻었으며 다가오는 위험을 직시하거나 책망을 들었고 경고를 듣고 자기 처지를 깨달았으며 그의 충고와 영적 지도를 알아들었다. 비오 신부의 영적 딸인 한 수녀는 이렇게 증언했다. 비오 신부님은 무엇을 청할 때마다 생시뿐 아니라 사후에도 대답을 주십니다. 응답은 향기를 통해 옵니다. 비오 신부님의 대답인 향기에는 온갖 언어가 있습니다. 장미 향기라면 그것은 은총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사실 가시 없는 장미란 없습니다. 오랑캐꽃 향기는 금욕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곧 비오 신부님이 사람들에게 겸손과 희생을 통해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석탄산 냄새라면 그것은 거절임이 확실합니다. 대개의 경우 신선한 빵이나 아몬드 향기가 나는데 그것은 자주 기도하고 더 진지하게 영성체를 하라는 초대입니다. 끝으로 마비가 되는 듯한 향 냄새는 하느님의 마음으로부터 간청한 은총을 얻었다는 표시입니다. 사람들은 향기에 대해 이렇게도 해석한다. 제비꽃 향기는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뜻이고 장미꽃 향기는 그의 호의를 나타내는 표시이며 분향 냄새는 비오 신부가 축복을 보낸다는 뜻, 특히 하느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보낸다는 보증이며 고약한 풀 냄새를 보낼 때는 희생 제물을 바치라는 경고였다. 특별한 경우 이 향기는 사람을 죽음의 위험에서 구해주기도 했다. 하루는 산 조반니 로톤도 근처의 가난한 여인이 가파른 비탈에서 뒷걸음으로 밤을 줍고 있었다. 갑자기 멋진 향기가 덮쳐 그녀는 머리를 들었다. 어머나, 하마터면 절벽으로 떨어질 뻔했던 것이다. 뒷날 비오 신부가 그녀를 보고 호되게 꾸짖었다. 뒷걸음 치는 버릇, 이제야 고치겠군. 비오 신부의 전구로 이루어지는 치유는 그에 앞서서 독특하고 강한 향기가 선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볼로냐의 24살 된 요세피나 마르케티 양은
3년 전 중상으로 치료받았던 오른팔이 부러졌다. 다시 수술을 받게 되어 장기간의 고통스러운 치료가 뒤따랐는데 담당 의사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견갑골을 일부 절제한 데다 이식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딸의 팔은 완전히 굳어 앞으로 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절망 끝에 아버지는 딸을 산 조반니 로톤도에 데리고 갔다. 비오신부는 그들을 맞이하여 축복하고 말했다. 무엇보다 신뢰심을 가지세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팔은 나을 거요. 이것은 1930년 6월 말의 일이었다. 환자는 볼로나에서 돌아왔으나 차도가 전혀 없었다. 말하자면 비오신부가 틀렸다는 것이다. 그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몇 달이 지났다.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기념 축일인 9월 17일 마르케티 양의 거실이 갑자기 수선화와 장미의 멋진 향기로 가득 찼다. 그것은 15분 정도 지속되었는데 크게 놀란 그녀는 향기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허사였다. 그날부터 그녀는 팔을 쓸 수 있게 되었다. X선 사진은 뼈와 연골이 모두 복구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내용은 오상의 비오신부 이야기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느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